자,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지 또 전략을 세부적으로 생존 전략 보도록 하죠. 김현 매니저의 생존 전략은요? 저는 오늘 이제 조금 꺾어가지고요. 네. 사실 어저께 제가 이제 장중에 신세계라는 종목을 또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소개를 좀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제 올 때까지 다 왔다. 거의 뭐 찾을 만한 종목은 여행, 카지노, 뭐 엔터 다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도 중국의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조금 이제 악재성으로 이제 좀 작용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역발상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네. 이제 컨셉인데요. 코로나의 시작과 끝은 중국이다.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의 역설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방금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중국의 리오프닝이 분명히 이제 반가운 소식이긴 해요. 지금까지 또 뭐 어제 그저께 테슬라 주가가 또 11%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그 중국 상하이 이제 기가 팩토리가 셧다운 계속 좀 지속된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했거든요. 올 한 해 동안에 뭐 좀 공장 좀 돌릴만 하면 중국에서 코로나19 또 셧다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글로벌 생산 공장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리오프닝이 되는 건 분명히 좀 합당한 이제 조치라고는 보는데 그에 따른 이제 또 약간의 또 부작용들이 이제 예상이 좀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과연 이제 수요가 얼마나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수요 회복과 중국 사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이게 또 물가를 상승할 수 있는 또 촉매로 작용하진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코로나19가 글로벌 이제 코로나19 상황은 치명률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고 확진자 숫자가 조금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중국의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글로벌 확산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좀 됐거든요. 그 일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이제 30일부터 중국발 이제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한다라고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검토한다라고 했죠. 네. 비단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 쪽으로 지금 향하는 중국발 여객기 2대, 밀라노로 향하는 여객기 2대에서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탄 사람의 절반이 확진자였는데 네. 그게 다 이제 중국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쪽에서도 이제 의무적으로 중국발 이제 입국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진단 검사 하겠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진단 검사 하겠다라는 거 오늘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글로벌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제 다시 조금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 또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테마가 부각될 때마다 조금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 진단키트 종목들 중에서는 뭐 휴마시스라든지 수젠텍, 뭐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장 좀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종목들인데 오늘 네. 저는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휴마시스. 뭐 지금 자막이나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어제 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낙폭이 제법 좀 컸거든요. 어제 좀 시장도 좀 안 좋았지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보다도 더 좀 강하게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단기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휴마시스를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뭐 매수가는 15,000원 정도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 김현 차장도 어떻게 진단 키트라든지?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 리오프닝 모멘텀이 오늘 좀 시험대가 될 것 같고, 예, 시장에서 아무래도 중국이 뭐 자의적이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거나 퍼질 수밖에 네, 없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 8만 명 네네네, 나오죠, 굉장히 좀 아직. 주변에 마지막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또 늘어나고 재감염 있는 되시는 것 같아요. 분도 네네. 있고 뭐 감기 같은 거라고는 하지만 좀 증상은 좀 다르고 위중증 환자도 꽤 되는 거 네. 같아요. 네. 그죠? 아프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네. 안 걸려보셨어요? 안 걸려봤죠. 얘기가 안 되네. 안 걸려봤네. 저도 안 걸려봤습니다. 얘기가 안 되네요. 조만 걸렸으네. 네.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걸렸어.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리오프닝 중국의 이제 입국자 여행 뭐 이런 뭐 그 면세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험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모멘텀이 꺾일 것이냐 아니면 한 2, 3%, 1, 2% 정도의 차익 실현 조정으로 끝나느냐. 이게 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될지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저런 부분도 있죠. 지금 중국 쪽에서 이 미세먼지가 또 굉장히 또 이 창궐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됐던 이제 그런 생산 시설이 다시 돌아다니면서 뭐 우리 한 2년 동안은 나름 미세먼지에서는 그렇게 큰 시달림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또
미세먼지 한 4월, 5월까지 좀 힘겨운 또 미세먼지와의 싸움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관련된 테마들도 뭐 지금 정도 좀 잡아 들어가시는 것도 한 뭐 중기적인 호흡에서는 네.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다 볼 수 있겠고요. 저도 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진단키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 리오프닝에 대한 테마가 조금 휘청거린다라고 하면 그 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진단키트 관련된 이 종목들이 투자 심리가 좀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단기적이겠습니다만 네. 돌아설 수 있는 이제 그런 요건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뭐 ST 바이오센서, 시젠 이런 종목들 같이 붙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 바이오 센서를 네. 정김 차장 보죠. 이 휴마시스 네.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셀트리온하고 계약 해지 건이 네. 좀 있는데. 그거는 올해 1월 초에 이제 총 3천억 원 규모의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된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한 이제 한 900억 정도는 계약이 이제 해지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쪽으로 또 돌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오늘 호재가 좀 나온 건 또 분자 진단 키트 국내 사용 허가를 또 획득하겠다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네. 이제 계약이 이미 성사됐던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해지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단 키트 쪽을 휴마시스와 ST 바이오 센서를 네. 보시고 뭐 저는 여기다 이제 숟가락 하나 얹으면 랩지노믹스 랩지. 네, 랩지노믹스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정유미 차장의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빠져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 내수에 대해서는 좀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 소비의 뭐 김영민 매니저도 약간의 이제 끝 부분이 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중국 소비의 끝은 명품과 금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품 관련된 종목 그리고 금 관련된 종목 두 가지를 좀 오히려 그 선정해봤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막 확산될 때 우리도 보면은 이제 재택근무와 집에서 머물면서 소비를 다른 쪽으로 하잖아요. 네. 명품하고 금을 중국 분들은 또 네, 뭐 원래 좀 그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 좀 있기도 하고 중국 분들이 플렉스를 좀 잘하시죠. 네, 네, 네. 아, 빨간색과 명품으로. 금 좋아하잖아요. 뭐 불안할 때 이제 금을 좀 뭐 예전부터 좀 많이 이렇게 재화 저장의 수단으로 쓰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일선 도시 굉장히 이제 서울보다 잘 사는 도시 같은 일선 도시에 가봐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런닝 셔츠 같은 거에 이게 금 한 뭐 한 30돈 정도 이렇게 네. 주렁주렁 하고 계시는 플렉스한 분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새해에 이제 뭐 복을 좀 불러오고 네. 재물의 이런 걸로 좀 많이 미신이 좀 뭐 있죠.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리고 뭐 빨간색 뭐 팔자 좋아하고 뭐 전 세계에서 아우디를 가장 좋아하는 그게 뭐 돈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뭐 명품과 금 주제인데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금값이 좀 움직였어요. 최근 들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강세가 조금 완화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중국 쪽의 수요가 조금 더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게 또 감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 금 가격도 좀 하락을 계속해서 하다가 지금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좀 활발한 뭐 아까 이탈리아 밀라노 나왔었는데 뭐 뭘 보러 가겠습니까? 뭐 최후의 만찬 보러 가겠습니까? 명품 사러 가는 거예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LVMH,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 같은 종목의 주가도 굉장히 좋아요. 에르메스 주가도 지금 연중 최고치 비슷하게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마케팅이 어느 정도 시작했고 여기에 또 이제 중국의 소비가 반응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죠. 면세점 움직였고 뭐 여행 또 항공 이런 것들 다 움직였었는데 이 소비의 끝단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금 또 명품 뭐 이런 관련된 그런 소비주들은 사실 뭐 코로나 환자가 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뭐 PCR을 받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국제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품의 수출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만 해당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있을 이제 이런 조금 조정의 가능성 여기에서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명품 관련된 종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우리나라의 이제 이 영토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명품을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렇게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이제 화장품 같은 비디비치 같은 이런 화장품도 좀 수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있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정도 좀 붙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금은 또 딱히 이제 뭐 ETF 이런 걸로 좀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네. 직접적인 종목으로 본다라면 금 재련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고려아연 뭐 이렇게 좀 꼽아드릴 수 있겠고요. 둘 중에 하나를 꼽아라고 하면 저는 뭐 역시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이제 전도 유망한 품목을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주식이 들어있지는 않고 오히려 원자재 중에서 금 들어있어요. 네, 골드 금, 네. 들어있더라고요. 트로이온스당 골드가 올해 11월 달에 저점이었네요. 네. 1,600불에서 지금은 1,800 1,800달러 정도 되고 올해 하이 제일 고점은 3월 달에 2,000달러를 찍었었는데 내년에도 연초에 네. 골드 랠리가 좀 있을 수 그래서 있겠다. 사실 이제 금 관련된 종목 혹은 금 ETF를 가지고 뭐 50% 100% 수익이 날 건 아닌 것 같고 네. 내가 볼 때는 이제 뭐 잘하면 이제 한 두 자리 수익률 뭐 한 10%대 15%대 요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률 정도는 뭐 충분히 좀 누려볼 만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 매니저는 저 물음표에 뭘 넣겠어요? 네,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하는 이제 아.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네. 뭐 이것도 사실 이제 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개념은 좀 상반되게 이제 사장님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명품 소비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커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른바 소비를 인바운드. 소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뭐 개소세라든지 부가세를 이제 환급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대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이제 상충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진단 검사한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악재성 이슈가 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전체적인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회복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상당히 좀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봤을 때는 요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좀 방한해서 또 소비도 좀 하고 관광도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걸 이제 좀 대비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가장 좀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굴까라는 거 이런 거 이제 연말 되면 또 집계 많이 하잖아요.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방금 이제 그 루이비통 그룹의 이제 회장인 사람이 재산이 이제 222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한 160조 원 정도 날아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에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한 100조 정도 이제 재산이 날아갔다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 이제 부호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앨런 머스크도 아니고 베이조스도 아니고 루이비통. 워렌 버핏도 아니고 루이비통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지금 전 세계 부호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어쨌든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명품에 대한 수요 이게 어찌 보면 보복 소비로 설명하기 힘든 소비의 패턴이 저는 완전히 이제 바뀐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아무리 내가 이제 벌이가 좀 안 되고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명품을 사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짝퉁을 사더라도 명품을 사겠다라는 게 요즘 이제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게 최근에 이제 소비 트렌드를 조금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경미 차장은 중국, 그러니까 약간 재료가 반대일 두 분의 재료가, 그죠? 맞습니다. 한쪽은 코로나 진단, 코로나 확산 중국 이렇게 돼서 진단 키트 김현미 매니저. 근데 이제 정경미 차장은 오히려 소비의 이제 다른 형태. 그래서 명품과 금에 대한 얘기를 좀 주셨고 관련된 연결성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을 김현미 매니저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